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논술능력고사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지난 5월에 봤던 문제에 대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분기별로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분기별로 논술능력고사를 보고 있는데 5, 6학년 친구들이 문제를 처음 받으면 당황하는 대목이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 수가 늘어났어요. 우리 초등학교 3, 4학년 친구들이 보는 문제는 딱 한 문제씩밖에 안 나오고 제시문도 이야기 형식으로 딱 하나만 나오는데요. 일단 보자마자 문제가 2개가 됐고 써야 될 글의 양도 2배로 늘어나고 제시문도 무려 5개와 같이 제시문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일단 한번 놀랍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대목은 분명 앞에서 봤었을 때는 이야기글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까다로운 쟁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만 중고등학생들과 다르게 초등학교 5, 6학년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글들이 무엇을 두고 쓴 글인지에 대해서 쟁점을 다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문제 1과 문제 2에서 똑같은 쟁점을 반복해서 적어줬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간섭. 근데 이 쟁점이 상당히 어려운 쟁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를 해서 힌트를 충분히 얻는다고 하더라도 글쓰기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쓴 답안을 보면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간섭이란 쟁점을 문제에 2번에 걸쳐서 똑같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글을 쓸 때는 이 쟁점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고 그냥 써내려간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5, 6학년 수준의 문제에서는 직접 쟁점을 찾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주어진 쟁점을 힌트로 해서 제시문들을 읽어나갈 때 도움을 충분히 받고 당연히 답안을 쓸 때에도 그 쟁점에 맞춰서 답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1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정보의 간섭이란 쟁점을 중심으로 가, 나, 다 이 3개의 제시문을 읽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또 이게 또 5, 6학년 친구들이 당황하는 부분인데 조금씩 원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글을 독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원문을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지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쉽게 풀어서 쓴 글입니다. 이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가 타인에게 해를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 글 안에서 충분히 드러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독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를 요약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구절이 포함되어야 하냐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를 쟁점과 관련돼서 말을 다시 바꿔보면 정부는 그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간섭하지 말고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요, 미래 자유론보다 조금 더 정부의 간섭을 옹호하고 있는 글입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안전벨트를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3가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음주운전, 그리고 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안전벨트, 그리고 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미성숙한 존재에게는 정부가 간섭한다고 하는 술, 담배,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못 사도록 하는 거. 그 3가지 내용을 차례로 이제 제시를 하면서 정부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간섭할 뿐만이 아니라 안전벨트도 의무화하면서 자기 자신의 안전도 지키도록 강제하고 그리고 나의 몸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미성숙한 미성년자들은 아직 판단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개입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론에서는 아니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음주운전까지는 개입을 하더라도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얘기할 텐데 제시문 나에서는 정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했던 것이 제시문 다입니다.
제시문 단은 윌리엄 골딩이라고 한 사람이 쓴 파리대왕이라는 책의 두 부분을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한 부분인데 좀 이렇게 나눠서 서술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부분 줄거리를 세 줄을 제가 줬는데 여기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 줄거리까지 고려해서 제시문을 독해하셨어야 합니다. 이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전쟁을 피해 피난 가던 소년들이 무인도에 불시착한다. 그래서 구출될 때까지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로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전혀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위험하고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걸 캐치해내셨어야 돼요. 전쟁으로 피난 가다가 무인도에 불시착해서 구출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구조대가 올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하는 상황. 이거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죠. 이 특수한 상황에서 지도자라고 불리고 있는 대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렐프가 이러저러한 명령을 또는 규칙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지키라고 강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고 또는 이 렐프의 말에 반항하고 있었죠. 사실 이 실제 책에서 이 대목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간섭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맞닿은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뒤 맥락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딱 이 부분만 가져와서 렐프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렐프는 내가 대장이야. 우린 지금 특수한 상황이야. 너네들은 내 말을 따라야 하고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만 해. 라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굉장히 강하게 억압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인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특수한 상황에서는 렐프가 그렇게 규칙을 지키고 봉화를 피우라는 말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판단은 잠시 접어두고 이 상황에서는 렐프라고 하는 애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무인도에 갇혔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규칙을 지키고 봉화를 피우고 오두막을 짓는 그런 명령을 내리면서 꼭 자신의 말에 복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럼 그거를 쟁점과 연결시켜서 쓴다면 렐프라고 하는 애는 아마도 이 상황에서는 특수한 상황에서만큼은 개인의 자유에 대해 정부가 좀 강하게 간섭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의 제시문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지만 어찌어찌 파악하셨다 하더라도 쟁점과 연결시키지 못해서 무인도에서 이 렐프가 이렇게 있는 거랑 정부와 개인 사이의 관계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혼란스러워했던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부터 이런 제시문을 보게 되면 쟁점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를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어서 2번 문제로 가면 똑같은 쟁점이죠.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간섭이란 쟁점을 중심으로 라와 마의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사를 읽고 이 두 가지 기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각각 논리적으로 서술해 보도록 했습니다. 라에서는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에서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법안이 쟁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개에 대해서 뭐라고 쓰셔도 상관없지만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논리가 라와 마에서 일관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쓰셔든 상관없습니다. 그 금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이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며 자기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고 무엇이 해롭고 해롭다면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아직 미처 파악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것이 해롭다고 생각을 한다면 금지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반대로 아무리 미성숙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하라는 대로만 할 수는 없다. 국가가 SNS 할 자유까지 빼앗아 갈 수는 없다. 라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얘기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좀 좋은 점수를 못 받았냐면 쟁점에서 벗어나서 이 금지법이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를 두고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SNS는 위험해. SNS는 위험하지 않아. 아니면 SNS를 금지시키는 거는 효율이 있을 것 같아. SNS 금지시킨다고 해도 애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그 자체로는 토론이 성립할 수 있겠지만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간섭이란 쟁점은 다뤄지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기사에서의 쟁점은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냐 혹은 그 정도 개인의 자유는 정부의 입장에서 침해해도 되는 것이냐를 두고 다퉜어야 되는 겁니다.
마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마에서도 노키즈존 금지법입니다. 노키즈존이 이러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생겼고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과 동감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제시문 마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자영업자들이 사적으로 자신의 손님들의 연령대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혐오 표현이라면 개인의 자유, 그런 영업이라고 하는 개인의 자유에 정부가 간섭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노키즈존을 금지하도록 하겠죠. 반대로 아니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러저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정한 연령대만 자기 손님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소한 영역까지 정부가 굳이 간섭해야 되느냐.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게 놔두면 안 될까? 라고 반대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어느 쪽을 가든 상관이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 말아야 할 논의는 노키즈존이 나빠요. 노키즈존은 어쩔 수 없어요. 어린이들이 돌아다니다가 쏟으면 속상할 것 같아요. 와 같이 쟁점이 아니라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정보로 매몰되어 버리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 수도 얼마 길지 않기 때문에 구구절절 요약하는 대목을 다 생략하시고 바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한 기사당 300자에서 350자 내로 빠르게 정리하셨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5, 6학년 분들이 초등학교 3, 4학년 때 봤던 문제에 조금 익숙해졌던 분들은 당황하셨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처음 이번에 문제를 풀어봤다 하더라도 갑자기 좀 어려운 쟁점이 나오다 보니까 낯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쟁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쟁점들이 우리 현실에 충분히 녹아있기 때문에 제시문을 분석해서 내가 잘 몰랐던 낯선 쟁점도 이해하고 적용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8월에 또 다음 이제 여름 분기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또 지금까지 책을 열심히 읽고 글도 열심히 쓰면서 잘 대비해보면 좋겠습니다.